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8월 1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반도체 전쟁 심화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없이는 생산할 수 없는 반도체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국가를 옥죄는 한 방법으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해당 국가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그 국가는 반도체를 원하는 성능에 걸맞는 것으로 생산할 수 없게 되고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발전하기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조차 안 될 수도 있겠죠. 반도체나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가 천년만년 고장 안 나고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서 반도체 발전이란 것을 주목해서 보면 반도체 성능이란 것은 뭘까요? 물론 아주 어렵고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정말 많은 내용으로 성능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판단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도체 안을 지나는 선의 폭, 즉 선의 간격을 더욱 가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회로의 선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간격, 다시 말해 선폭이 가늘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더 작은 공간 안에 더 많은 부품을 우겨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겨서 넣진 않겠지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이 두 선의 중간에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고 이 반도체가 전기를 통하게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기술 관련 일을 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좁은 영역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상품으로서 알고 있는 반도체고, 그걸 만드는 장비는 이걸 정말 작은 영역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고요? 현재 14나노미터의 선폭 이하 반도체를 고성능 반도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방금 자막으로 보셨겠지만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는 1미터를 10억으로 나눈 값입니다. 얼마나 작은 건지 사실 감도 잘 안 오시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보니까 우리가 원자, 분자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교과서에서 봤었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어떠한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가 분자죠. 자, 이 중에서 H2O로 구성된 물 분자의 크기가 약 0.2나노미터라고 해요. 물 분자가 1나노미터보다도 작긴 하지만 나노미터 크기를 얘기한다는 건 분자와 비견되는 크기에서 상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읽으면 NaCl, 즉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된 염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금의 분자는 3.7나노미터라고 해요. 참고로 2022년 기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은 3나노미터 이하의 선폭을 갖는 반도체 개발에 열심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소금 분자만한 크기에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금 알갱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소금 분자 크기에서 반도체라는 상품의 성능을 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반도체는 이 선폭을 좁게 만들어서 더 좁은 공간에 많은 반도체를 집어넣어 성능을 올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도 그렇지만 우리 손안에 들어오는 크기인 스마트폰에서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능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작은데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 작은 곳에 수많은 반도체를 쌓아 넣어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최초에 얘기했지만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들은 대부분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고 원하지 않는 국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몇 년 내 그 대상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갖고 더 높은 수준의 장비를 제작해내는 것에 심기가 불편했고 2020년 12월 미국은 10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을 중국에게 팔 수 없도록 강제했죠. 자, 기억하시나요? 선폭이 좁으면 고성능이랬죠. 그리고 14나노미터 이하면 고성능 반도체라고 본다고 했고요. 지금은. 그런데 10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쓸 수 없게 만들었으니, 즉 엄청난 고성능의 반도체 제조 장비는 중국이 사용할 수 없도록 미국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이 제한을 10나노미터가 아니라 14나노미터로 바꿨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전해진 내용이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중국에게 14나노미터 이하 제조 장비는 수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10나노미터에서 14나노미터로 기준을 올렸다는 것은 뭐죠? 초고성능 반도체 제조 장비가 아니라 고성능 수준의 반도체 제조 장비만 돼도 중국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하는 거죠. 정보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뒤집어 말하면 중국은 현실적으로 14나노미터 반도체 수준의 성능까지만 발전할 수 있는 거나 다름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중국 영토 내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세우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의 고향을 따져서 수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중국 내부로 14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제조 장비가 들어갈 수 없으니 해당 위치의 공장들은 이 제조 장비를 구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완벽히 중국 기업으로 파악되는 곳들에도 또 수출하지 말라고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리적 위치도 주안점으로 보겠죠. 아차 싶죠. 따라서 14나노미터 이하의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기업들은 이 미국의 제재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이들도 중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요.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얘기로는 14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 쉽게 말해서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여러 복잡한 연산을 담당해야 되는 컴퓨터의 뇌 전체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분류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라 큰 타격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도 점점 컴퓨터의 뇌도 한국 것으로 제조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겠죠. 또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런 제재가 강력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가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둘로 쪼개진다는 뜻이니 세계 경제 그리고 정보기술 상황 파악에도 꼭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에게 칩4 동맹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청도 마찬가지였죠. 정리하자면 미국은 7월 30일 기준 이전보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제재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선폭이 가눌수록 고성능 반도체인데 과거보다 성능이 낮은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까지도 제재한 것이죠.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자,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